작전명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오늘부터 계시다. 8살배기 쌍둥이 남매 중 오빠인 한민준이 비장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동생 민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비밀 작전 본부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그룹 더 제이의 회장실 구석에 있는 그들만의 작은 아지트였다. 두 아이는 자신들의 엄마, 즉 더 제이 그룹의 젊고 아름다운 회장 한유진의 등 뒤에서 그녀 몰래 세상을 바꿀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한유진은 올해 36 대한민국 패션계를 이끄는 가장 성공한 여성 CEO 중 한 명이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는 홀로 쌍둥이 남매를 키우며 회사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왔다. 그녀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완벽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엄마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그런 엄마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이 보였다. 엄마는 항상 혼자였고 진심으로 웃는 날이 드물었다. 오빠,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지 않아. 돈도 많고 예쁘고 착한데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민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엄마가 너무 바빠서 그래. 그리고 엄마 눈이 너무 높아서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도 않을걸.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주기로 한 거잖아. 엄마에게 어울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친구를 민준이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아이는 이미 며칠 동안의 치밀한 회의 끝에 자신들의 작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엄마가 오늘 저녁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방문할 최고급 레스토랑 라벨라에서 엄마의 새로운 남자친구 후보를 물색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한유진은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라벨라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둘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미팅 자리에 함께 데려온 것이었다. 물론 아이들은 별도의 룸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얌전히 기다리기로 약속한 후였다. 유진이 파트너와 함께 미팅룸으로 들어간 후 민준과 민서는 드디어 그들의 비밀 작전을 개시했다. 민서야, 이제부터 잘 봐. 우리의 후보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 첫째, 잘생길 것. 둘째, 우리 엄마처럼 키가 클 것.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에게 친절할 것. 두 아이는 레스토랑 안을 샅샅이 훑으며 자신들의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좀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떤 남자는 너무 늙었고 어떤 남자는 너무 느끼했으며 또 어떤 남자는 아이들을 귀찮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두 아이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웨이터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손님보다도 더 돋보이는 외모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움과 함께 어떤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수가 담겨 있었다. 오빠, 저 아저씨 어때? 완전 잘생겼어. 키도 크고. 민서가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준 역시 그 남자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분명 웨이터였지만 그의 몸에 밴 듯한 기품과 행동 하나하나는 평범한 사람의 그것과는 달라 보였다. 두 아이는 그를 최종 후보로 결정하고 그의 인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작은 작전을 꾸몄다. 민서가 일부러 그의 발 앞에 넘어져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왕 아빠요. 민서의 우는 소리에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귀찮다는 듯 쳐다보거나 못 본 척 지나쳤지만 그 남자만큼은 달랐다. 그는 즉시 민서에게 달려와 그녀의 상태를 살피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아가,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민서의 무릎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달콤한 사탕까지 건네주었다. 그의 다정한 모습에 민서는 물론이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민준까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합격, 저 아저씨야. 우리 엄마의 새로운 남자친구는 바로 저 아저씨야. 두 아이는 그들의 완벽한 타겟을 찾았다는 기쁨에 환호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지욱. 사실 그의 진짜 정체는 최근 라벨라, 레스토랑 체인을 인수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있던 경쟁사 K이노베이션의 젊은 CEO였다. 그는 더 J그룹의 한유진 회장이 오늘 이곳에서 중요한 미팅을 가진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녀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기 위해 일부러 웨이터로 위장 잠입했던 것이었다. 그는 이 장난꾸러기 쌍둥이 남매가 바로 한유진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저 아이들이 귀엽고 안쓰러워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었다. 민중과 민서는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강지욱의 연락처를 얻어내기 위한 두 번째 작전을 개시했다. 이번에는 민준이 직접 나섰다. 그는 일부러 강지욱이 서빙하는 테이블로 다가가 실수인 척하며 물잔을 엎질렀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강지욱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테이블을 정리하고 민준의 옷을 닦아주었다. 민준은 그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자신의 스마트워치를 강지욱의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는 데 성공했다. 그 스마트워치에는 위치 추적 기능과 함께 엄마 한유진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모든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두 아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룸으로 돌아갔다. 미팅을 마치고 나온 한유진은 아이들이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의 아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한편 레스토랑에서 일을 마친 강지욱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낯선 진동을 느끼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스마트워치를 발견하고는 이것이 아까 그 장난꾸러기 꼬마 아이의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스마트워치에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꼬마 손님 물건을 찾아가셔야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바로 한유진이었다. 그렇게 두 아이의 대담하고 귀여운 작전은 두 어른의 운명적인 만남을 예고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과연 이 기묘한 만남은 앞으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까?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보세요. 꼬마 손님 물건을 찾아가셔야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에 한유진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꼬마 손님이라니 아마도 아이들이 식당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네, 여보세요. 실례지만 누구신데 저희 아이를... 아, 어머님이십니까? 저는 오늘 저녁 라벨라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던 웨이터입니다. 아드님께서 스마트워치를 제 주머니에 떨어뜨리고 갔더군요. 웨이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는 오늘 밤 레스토랑에서 스쳐 지나갔던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유난히 크고 맑은 눈 오똑한 콧날,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까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대한 민망함과 미안함이 밀려왔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실수를... 내일 당장 제가 레스토랑으로 찾아가서 시계를 찾아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내일 직접 댁 근처로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릴 테니까요. 남자의 배려 깊은 제안에 유진은 다시 한번 그에게 좋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오후 유진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유진은 쌍둥이 남매를 추궁하여 밤새 벌어졌던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의 대담하고도 엉뚱한 엄마 남자친구 찾아주기. 작전 내용을 전해 들은 그녀는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위험한 장난을 치지 말라고 엄하게 주의를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일 그 웨이터와의 만남에 대한 묘한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한 유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강지욱. 그는 어제의 낡은 웨이터 유니폼 대신 깔끔한 캐주얼 정장 차림이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전문직 모델처럼 세련되고 멋있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지욱 역시 카페에 앉아있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젯밤 쌍둥이의 엄마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녀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분석했던 경쟁사 더 제이그룹의 회장 한유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애써 놀란 마음을 감추고 태연한 척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한유진,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제 정체를 어떻게... 어젯밤 회장님의 아이들이 저에게 아주 재미있는 정보를 주었거든요. 회장님의 연락처가 담긴 스마트워치와 함께 말입니다. 지욱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유진은 긴장이 풀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저희 아이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요. 천만에요. 아주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더군요. 어머님을 아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유진은 아이들의 엉뚱한 작전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욱은 그런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공감의 말을 건넸다. 회장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성공한 여성 CEO로서의 화려한 모습 뒤에 그런 아픔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욱 씨야말로 왜 그런 곳에서 웨이터 일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지욱 씨 같은 분이라면 더 좋은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유진의 질문에 지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진짜 정체는 숨긴 채 적당히 둘러댔다. 그는 자신을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새로운 레스토랑 사업을 구상 중이라 시장 조사를 위해 잠시 현장에서 일해본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거짓말은 어설펐지만 유진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도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며 그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 유진은 지욱의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고독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지욱 역시 유진의 강인하고 당당한 모습 뒤에 숨겨진 여리고 순수한 마음에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에 강하게 끌리고 있었다.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 속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장난이 하나의 다리를 놓아주고 있었다. 그 다리 위에서 두 개의 다른 세계에서 온 두 남녀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지욱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주말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라도 유진이 용기를 내어 데이트 신청을 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지욱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아주 똑똑한 중매쟁이들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겠군요. 그렇게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이 약속되었다. 아이들의 엉뚱한 장난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어른들의 진짜 설레는 감정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서로의 진짜 정체와 두 회사의 운명이 걸린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과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아이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라벨라, 레스토랑 체인의 인수합병을 둘러싼 더 제이그룹과 K-이노베이션의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때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꿈을 응원하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하는 냉혹한 적으로 돌변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 한유진은 더 제이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라 벨라의 주주들과 이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펼쳤다. 그녀는 더 제이그룹이 가진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강점을 내세워라 벨라를 단순한 외식 공간이 아닌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고 많은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웅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K-이노베이션이 가진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라벨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함께 IT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스마트 레스토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의 제안은 라벨라의 재정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한 자본의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경영, 철학과 비전, 그리고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였다. 그들은 언론과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치열한 홍보전을 펼쳤고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미련과 함께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멈추고 싶다는 갈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는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비난을 퍼부었지만 밤이 되면 홀로 남아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이기고 싶은 걸까? 유진과 지욱은 동시에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과 전쟁, 그 잔인한 갈림길 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바로 쌍둥이 남매 민준이와 민서였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웨이터 아저씨와 엄마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두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함께 웃고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어른들의 복잡한 싸움을 멈추기 위한 또 다른 작전을 꾸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유진과 지욱은 각각 의문의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되었다. 이메일에는 두 사람이 함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날 찍었던 사진들과 함께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메일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라벨라, 레스토랑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는 약속이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쌍둥이 아이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잠시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아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어쩌면 이 만남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약속 당일 두 사람은 복잡한 마음으로 라벨라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이 보낸 메일이겠죠. 유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런 것 같군요. 아주 똑똑한 녀석들입니다. 지욱이 씁쓸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우리 대체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만 하는 걸까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존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함께 여전히 지우지 못한 애틋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안으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그는 바로
두 사람의 싸움을 틈타라 벨라를 가로채려던 제3의 인물, 해외 사모펀드 블랙펄 캐피탈의 아시아 총괄 대표 제임스 박이었다. 그는 두 회사가 서로 싸우느라 지쳐있는 틈을 타 막대한 자금력으로라 벨라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여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오늘 이사회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여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계획이었던 것이다. 한유진 회장님, 강지욱 회장님, 두 분께서 싸워주신 덕분에 제가 아주 쉽게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벨라는 제 것입니다. 제임스 박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진과 지욱은 그제야 자신들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기기 위한 싸움에만 몰두한 나머지 진짜 적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모든 원망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임스, 당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지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당신 같은 하이에나 따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유진 역시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제임스 박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하하, 이제 와서 힘을 합쳐봤자 소용없소. 이미 대세는 내게 기울었으니 두 분께서는 이제 구경이나 하시지. 위험한 게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랑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던 두 사람은 이제 공동의 적 앞에서 서로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만 했다. 과연 그들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사랑과 함께 라벨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제임스 박의 오만한 선전포고와 함께 한유진과 강지욱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자존심 싸움에 눈이 멀어 정작 가장 경계해야 할 진짜 적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적이 아닌 동지가 되어 공동의 적에 맞서 싸워야만 했다. 일단 여기서 나가시죠. 더 이상 저자와 말을 섞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등 뒤로 제임스 박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치밀한 전략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지욱의 비밀스러운 아지트에서 다시 만났다. 그곳은 더 이상 어색한 데이트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거대한 적에 맞서기 위한 두 사람만의 작전 본부가 된 것이었다. 제임스 박 그리고 블랙펄 캐피탈. 그들은 월가에서도 악명 높은 기업 사냥꾼들입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단물만 빨아먹고 다시 비싼 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죠. 이번 라벨라 인수 역시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일 겁니다. 지욱이 수집한 자료들을 브리핑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게 뭔데요? 바로 진심입니다. 지욱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라벨라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브랜드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믿고 진심으로 이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죠. 우리의 이 진심이 저들의 탐욕스러운 계산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의 말에 유진은 다시 한번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철학을 가진 진정한 리더였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제임스 박과 블랙펄 캐피탈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욱은 자신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블랙펄 캐피탈의 숨겨진 약점과 비리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유진은 자신의 마케팅 능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라벨라의 주주들과 직원들,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론전을 준비했다. 그들의 공조는 완벽했다. 이성적인 지욱과 감성적인 유진 냉철한 전략과 따뜻한 진심이 만나자 그들은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최강의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 일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이 힘겨운 싸움을 헤쳐나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다른 모습들 속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며 잊고 지냈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며칠 후 유진은 라벨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블랙펄 캐피탈의 비인간적인 인수합병 전략과 그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라벨라의 전통과 가치에 대해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라벨라 지키기 운동은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욱은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블랙펄 캐피탈의 불법적인 주식 매입 과정과 탈세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블랙펄 캐피탈의 주가는 폭락했고, 제임스 박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제임스 박은 최후의 발악으로 유진과 지욱의 관계를 부적절한 스캔들로 몰아가며 그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시도했다. 그는 두 사람이 처음부터 짜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비열한 음모에 분노했고, 오히려 온갖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을 지켜나가는 유진과 지욱의 모습에 더욱더 큰 응원과 지지를 보냈다. 마침내 라벨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회의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제임스 박은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이미 과반수가 넘는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유진과 지욱 측에서 제임스 박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는 증거와 함께 그의 자금 출처에 대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폭로한 것이었다. 제임스 박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는 현장에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돈과 권력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유진과 지욱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함께 거대한 적에 맞서 싸워 이겼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유진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지욱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의 진짜 사랑 이야기 말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한유진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가짜 연인도 비즈니스 파트너도 아닌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유진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뜻밖의 동맹은 그렇게 가장 완벽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가장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제임스 박의 몰락과 강지욱의 진심 어린 청혼 이후 한유진과 그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는 경쟁자도 아슬아슬한 계약관계의 파트너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미래를 약속한 공식적인 연인이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것이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자 이 모든 운명적인 만남을 이끈 1등 공신은 바로 쌍둥이 남매 민준이와 민서였다. 아이들은 엄마와 자신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웨이터 아저씨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환호했다. 엄마, 우리 작전 대성공이야. 우리가 찾아준 남자친구가 사실은 엄청나게 멋진 회장님이었다니. 이건 완전 대박 사건이야. 민준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민서 역시 엄마와 지욱의 곁을 맴돌며 두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은 지난 시간 동안 힘든 싸움을 겪어온 유진과 지욱에게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이 되어주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두 사람은 가장 먼저 라벨라, 레스토랑 체인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라벨라는 한때 그들이 서로를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전쟁터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특별한 장소이자 그들이 함께 지켜낸 소중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 상해 끝에 어느 한쪽이라 벨라를 인수하는 대신 두 그룹이 힘을 합쳐 라벨라를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문화 브랜드로 키워나가기로 결정했다. 더 J그룹의 창의적인 마케팅 및 브랜딩 능력과 K-이노베이션의 최첨단 IT 기술 및 자금력이 만나자라. 벨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그들의 성공적인 협력은 재계 전체에 큰 주목을 받았고 두 사람은 일과 사랑 모두를 쟁취한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커플로 부러움을 샀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욱은 유진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주말이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평범한 아빠로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함께 장난감을 조립하며 잠들기 전에는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자상하고 든든한 모습은 오랫동안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왔던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유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욱을 통해 일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와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CEO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든든한 연인이 있었고 그녀의 집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덧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 밝았다. 결혼식은 화려함보다는 진솔함과 의미를 담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들은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해준 동료들만 초대하여 자신들의 사랑이 시작된 라벨라, 레스토랑의 야외 정원에서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랑의 큐피드 민준이와 민서였다. 아이들은 귀여운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엄마와 아빠의 결혼 반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오늘 우리 엄마와 아저씨가 진짜 가족이 되는 날이에요. 저희가 직접 골라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예요. 두 사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축사에 하객들은 모두 따뜻한 미소와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유진과 지욱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을 서약했다. 나 한유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가장 큰 행운이자 선물인 신랑 강지욱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그의 곁에서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현명한 아내이자 엄마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나 강지욱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신부 한유진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을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감미로운 입맞춤을 나누었고 그 순간 하늘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름다운 꽃비가 쏟아져 내렸다. 한때는 서로를 이기기 위한 연극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진실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두 개의 제국은 그렇게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경쟁의 상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가장 눈부신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한유진과 강지욱의 동화 같은 결혼식 이후 두 사람의 삶에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안정이 찾아왔다. 더 이상 그들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그들을 흔드는 어떤 시련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루하루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일과 사랑, 그리고 가정 모두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다. 더 J그룹과 K이노베이션은 두 사람의 결혼과 함께 공식적인 합병을 선언하고 JK그룹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제국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한유진의 창의적인 감성과 강지욱의 냉철한 이성이 만나자 JK그룹은 패션과 IT를 넘어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고 대한민국 경제계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라벨라. 레스토랑 역시 J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최고의 맛과 품격을 자랑하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거듭나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가정에서도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부부이자 부모였다. 강지욱은 쌍둥이 남매 민준이와 민서에게 더없이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낚시를 하며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나갔다. 그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아이들은 아빠의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다. 한유진 역시 일과 가정 모두를 완벽하게 꾸려나가는 슈퍼우먼이자 현명하고 따뜻한 아내이자 엄마였다. 그녀는 남편 지욱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다. 어느덧 결혼 5주년을 맞이한 날, 네 사람은 함께 그들의 첫 번째 가족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이었다. 그들은 그림 같은 산장에서 며칠을 묵으며 함께 하이킹을 하고 스키를 타고 벽난로 앞에 둘러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을 때 민준이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 사실 아빠랑 엄마를 결혼시킨 건 바로 저랑 민서예요. 아이의 깜짝 고백에 유진과 지욱은 웃음을 터뜨렸다. 알고 있었어, 아들. 너희들의 그 위대하고도 치밀했던 엄마 남자친구 찾아주기 작전 말이야. 지욱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너희들이 아빠 주머니에 몰래 넣어둔 스마트워치 덕분이지. 그 덕분에 내가 너희 엄마 연락처를 알게 됐고 이렇게 멋진 가족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 아들, 딸 정말 대단한 중매쟁이들이야. 아빠는 너희들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에 아이들은 으쓱하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요. 우리가 골라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잖아요. 우리는 아빠가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고백에 유진과 지욱은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영광,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여보, 만약 그때 아이들의 그 엉뚱한 작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진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글쎄,
아마도 나는 여전히 차갑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일과 복수심에만 갇혀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아이들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지욱은 유진과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만났고 서로를 알아보았고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으니까. 당신과 아이들은 신이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야. 고마워, 내 곁에 와줘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영원히. 나도 사랑해요, 여보. 나의 완벽한 이상형, 나의 운명, 네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창밖으로는 알프스의 설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벽난로에 따뜻한 불빛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두 아이와의 귀여운 장난으로 시작되었던 기묘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었다. 꼬마 중매쟁이들이 선택한 아빠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아빠이자 남편이 되어